예,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우선 대법원장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사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1000번, 10,000번도 더 사양하고 싶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누를 끼치진 않을까? 이런 무거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런 초심 그대로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삼권 분립의 법원의 수장이 어떤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우리는 법관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고 그리고 또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장께서 이것을 잘 지키시고 조금 전까지 말씀하셨던 소수와 약자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소수와 약자 그리고 국민을 보호할 단단한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 아주 강하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우엔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언론 그리고 국민 그리고 정치권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독립적일 자신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시지요? 예, 그 전에 대법원장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적인 심판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립적인 자세를 확실히 가지시겠습니까? 예, 저는 평생 헌법과 원칙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청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서 검찰이 경기도청에 들이닥쳤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관련한 내용이었고 김동연 도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에 벌써 이재명 전 도지사는 그만두었습니다. 1년 전에 그만두었고 벌써 경기도만 해도 13번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한 달 내내 머무르면서 압수수색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출되어서 들어왔고 자신이 가지고 온 컴퓨터이고 아무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압수영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고 그 전에 것만 보겠다라고 해놓고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요즘 것을 보고 있더랍니다, 검찰이.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겁니다. 대법원이 규칙을 만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하는 것을 제지하겠다. 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한번 들어오면 정치인은 그 다음 정치 생명 끝납니다. 국민은 목숨까지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압수수색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언론에 다 터뜨리고 공개하고 홍보하고 난리 구슬 지기고 들어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지해 줘야 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100% 거의 100% 발부해 줍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판기냐 이런 비판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압수수색 문제가 있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압수수색에 관해서 획기적인 판결을 많이 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든지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판결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앞으로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규칙으로 내놓았던 안을
대법원에서 오죽하면 그런 안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면 그 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었는지 그 검사에게 물어봅니까? 법원에서? 제가 영장 절차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발부가 되면은 청구가 되면요. 예, 검찰에서 청구가 됩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에. 그러면 그 검사에게 이게 왜 청구가 되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는 그런 점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규칙 제정이나 법률 제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번이나 경기도를 압수수색했어요. 그 경기도지사는 벌써 바뀐 지가 몇 년인데 현재 경기도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청구되는 건지 이게 맞는지 타당한지 정도는 검사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현재 제도는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어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부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고민하고 있듯이 검사에게 왜 이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신문하고 알아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대법원도 노력하겠지만은 국회에서도 입법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면 국회와 좋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이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국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힘을 실어 나갈 예정인데 이거는 뭐 여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그동안 못 고쳐진 거죠? 검찰은 왜 이렇게 무소불위였는지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검사들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오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러나 일부 남발하는 검사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지하는 대책을 가져야 사법부의 독립도 또 가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어떻게 역할하실 건지 답변 주십시오. 예, 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형사소송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 능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편 그 필요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압수수색에 많은 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을 포함해서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 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